외계 행성 탐사법. 자, 그러니까 외계 행성이 있느냐 없느냐, 행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야. 자, 그랬을 네. 때, 자, 첫 번째, 제일 많이 또 사용되는 게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자, 식현상을 이용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중심별을 행성이 공전할 때, 자, 별의 일부를 가리죠? 네. 자, 일부를 가려 밝기가 중심별의 밝기가 변하는 거예요. 밝기 변화를 이용하는 거죠.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중심별에 행성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네. 그래서 자, 두 번째,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자, 가리는 면적이 커지죠? 네. 면적이 커서 밝기가 크게 변해요. 네. 밝기 변화가 크므로 밝기 변화가 커 행성 유무를 확인하기가 좋죠. 행성 유무를 확인하기 용이하다. 자, 그런 말이 있죠. 네. 자, 그리고 이 방법은 세 번째. 자,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 면이 나란할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네. 자, 수직일 땐 사용할 수가 없어. 약간 기울어져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수직일 때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별이 있고 행성이 이렇게 도는데 네. 여기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네.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서도 쳐다볼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밑에서 수직으로 쳐다보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어, 이 경우는. 네. 그러기 때문에 자, 나란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식현상이 일어날 때 자, 식현상이 일어날 때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빛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대기 성분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자, 그리고 자,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면적은 가리는 면적은 4배가 되는 네. 거야. 배요. 네. 그렇지. 그건 꼭 기억해 둬야 돼. 자, 음,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자, 요게 별이 있고요.
자, 별 주변을 이렇게 행성이 이렇게 돈다고 보자. 자, 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있으면 아직 안 가리죠. 네. 근데 들어가기 시작한 때부터는 가려지기 시작해. 그리고 자, 들어간 뒤부터는 일정하게 가려진다고. 자, 네. 그래서 이거를 밝기를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은 요건 시간이 되겠고, 자, 여기는 밝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밝기가 이렇게 일정하다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점점 많이 가려져. 네. 그러다가 일정하게 가다가 또 나오면서 점점 밝아지죠. 네. 그러다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요걸 결정하는 건 뭐냐 이런 얘기야. 자, 요걸 결정하는 거는 뭐죠? 어, 그 행성의 면적? 그렇지. 그러니까 행성의 면적이니까 음, 행성의 반지름이 결정하죠. 네.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많이 가려질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요걸 결정하는 건 뭐겠니? 별의 반지름이요? 에이, 음, 속도? 행성의 공전 주기, 공전 속도지요. 네. 행성의 자 공전 속도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별을 빨리 지나가면 어때? 이게 거리가 짧을 거 아니야. 네. 물론 네 말도 맞아. 별의 크기가 크면 이것도 길어지겠지. 네. 근데 별의 크기가 일정할 때 행성을 알아보는 거니까 행성의 공전 속도가 빠르면은 이 길이가 짧아지는 거지.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계속 관측을 해서 이런 그래프를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그래프가 또 이렇게 끝에 가서 또 이렇게 나온다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이 시간이 뭐가 되는 거야? 음, 주, 공전 주기가 되는 거지. 행성의 네. 공전 주기야. 네. 그래. 이렇게 알아내는 게 바로 아, 이 별에는 행성이 있구나라는 거지. 그리고 이 밝기 변화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면 행성이 여러 개가 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네. 네, 이게 첫 번째 식현상을 이용하는 행성의 발견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도플러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다.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중심별에 이것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중심별에 시선 속도 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 자,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자, 네. 그랬을 때 자, 관측자에게 접근하는 빛은 무슨 효과가 일어난다 그랬지? 그러면, 청색 편의가 청색,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네. 자, 청색 편의는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이동해야 그래서 파장이 파란색 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파장이 짧게 관측이 되는 거야. 네. 자, 그리고 이럴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빛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후퇴하는 빛은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라고 불러요.
자, 관측되는 파장이, 빛의 파장이 길게 관측되는 거야. 길게 관측이 될 때를 우리는 적색 편의라고 부르고, 자, 적색 편의가 일어날 때는 시선 속도는 플러스라고 불러요. 네. 자, 플러스야. 자, 그런데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느 때 이용하는 거냐면, 자, 첫 번째. 자,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질량이라고 불러요. 공통질량을, 자, 공통질량 중심을 서로 공전을 하게 돼요. 네. 서로 공전할 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 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자, 두 번째, 자, 중심별의 행성이 존재할 때, 자, 행성 질량이 클수록 크고 별에 가까울수록 중심별의 시선 속도 차가 커져요. 시선 속도.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커. 네. 그래서 행성의 존재를 알기 쉬운 거예요. 자, 행성의 존재를 알기 쉬워.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자, 관측자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네. 자, 그런데 얘도 수직일 때는 사용할 수 없어. 네. 자, 수직일 때는 역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해됐니? 네. 자, 그리고, 자, 저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있지? 공통질량 중심이 별과 멀수록, 자, 시선 속도 차의 시선 속도 변화가 커요. 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은, 자, 중심별에, 자, 공전하는 궤도가 클수록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와 같아. 그 얘기는 행성의 질량이 크고 별에 가까울 때 두 공통 질량 중심이 별에서 멀어지거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야. 자, 여기에 별이 있고 행성이 여기 있는데 공통질량이, 만약에 공통질량 중심이, 이 두 별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봐봐.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공전을 하거든. 그리고 얘는 네. 이렇게 공전을 해야 돼. 그러면 이 네. 별은 공전하는 게 굉장히 작지. 네. 그러면은 잘 발견하기가 어려워. 근데 자, 만약에 공통질량이 여기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 네.
그러면 시선 속도 차이가 커진다는 얘기야. 이 별이 공전하는 궤도가 클수록. 네. 알겠니? 네.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행성의 질량이 작으면 공통 질량 중심이 별에 가까워요. 그래서 별이 공전하는 궤도가 작아서 알아내기 어렵다 이런 얘기야. 네. 식현상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걸 한번 이렇게 그려보자. 자, 위에서 쳐다본 모습이에요. 완전히.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릴까? 자, 요게 공통질량 중심. 네. 그리고 사람은 여기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같이 보자. 자, 그럴 때, 자, 이게 중심별이에요. 중심별의 위치를 네 군데. 그리고 행성의 위치도 네 군데. 자, 이렇게 할 때, 자, 요게 T1. 자, 이렇게 돌 때 얘도 이렇게 돌아요. 요게 T2, T3, 이게 T4라고 할 때 얘가 T1, T2, T3, T4가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는 어때? 가까워지죠? 가까워져요. 네. 그렇지. 가까워지니까 빛이 나에게 다가오는 형태지.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시선 속도가 그래서 청색 편이가 일어나요. 네. 그리고 요 T1일 때가 가장 청색 편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리고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야.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는 관측자와 멀어지지. 네. 특히 여기에서는 자, 적색 편이가 일어나요. 그리고 시선 속도는 플러스라고 한단 말이야.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는 시선 속도. 자, 이게 시간.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한번 그렸다고 해보자.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전부 플러스지. 네. 왜 여기까지. 네. 이게 플러스면은 시선 속도가 플러스면은 후퇴지요. 네. 그러면 여기 이 시선 속도가 제일 큰 이 점이 자, 요 점이 시간 뭐야? 자, 요 점이 시간이 언제야? T3. 그렇지. 이게 T3야. 그러면 여기는 T2. 그 다음에 여기가 T4가 되잖아. 네. 그 다음에 T4에서 T2까지는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네. T1, 여기가 T2, 다시 T3, T4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네. 이해됐니?
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여기에서 공전 주기는 행성의 공전 주기와 별의 공전 주기는 어때야 돼? 공전 어, 주기도 같아야 돼. 한 바퀴 같아야 도는 돼요. 시간이. 네. 그래서 별이 T1, T2, T3, T4 도는 동안 행성도 T1에서 T4까지 돌잖아. 네. 근데 공전 속도는 누가 더 빨라야 되겠니? 또는 행성이 공전 속도가 더 행성이요. 빠르겠지. 네. 왜냐면 공통질량 중심으로 도는 원이 더 크잖아. 네. 그렇게 된다고. 자, 근데 식현상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 자, 식현상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봐봐. 어느 때 밝기가 이렇게 확 변할 수가, 가려질 수가 있겠니? 관측자가 T4일 쳐다볼 때 때, 가려지는 위치는 어디야? T4, 그렇지, T4일 때지. 왜냐면 네. 행성이 앞에 있고 별이 뒤에 있잖아. 네. 그래, 이 경우란 말이야. 행성이 보는 사람의 앞에 있고 별이 뒤에 있으니까 순간 가려지겠지. 네. 그러면 이 밝기는 어떻게 변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밝았다가 순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순간 밝아져. 그 다음에 또 순간 어두워졌다가 또 순간 밝아져. 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거 봐봐. 여기가 T4예요. 그럼 네. 여기가 또 T4잖아. 네. 그러면 T1, T2, T3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지. 네. 그래서 공전 주기도 알아낼 수도 있죠. 맞지? 네. 식현상을 이용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식현상 그림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자, 요거까지 그림 잘 그려놔야 돼. 네. 됐니? 네. 다 그려놨어요. 자, 그럼 요거 지워도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세 번째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은 중력을 받으면은 쉽게 자, 이렇게 해볼까요? 빛도 중력을 받으면 경로가 어떻게 돼? 휘어진다는 얘기거든. 네. 빛이 중력을 받으면 진행하던 경로가 휘어져, 빛도. 자, 네. 그런 현상을 이용할 건데, 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중심별의 행성의 존재 유무를, 행성의 존재 유무를 배경별의 밝기 변화로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자, 중심별의 행성의 존재야. 그러니까 중심별의 행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이용하는 거야. 그런데 자, 여기에서 있지,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중심별은 관측자로부터 가까운 별이고요. 네. 배경별은 먼 별이에요. 자, 그러니까 먼 별의 밝기 변화를 측정해서 가까운 별의
행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용하자 이런 얘기야. 네.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중심별에 존재하는 행성이 질량이 크고 별에 가까울수록 자, 발견하기가 쉬워요. 또한 배경별은 배경별의 밝기는 가장 밝은 때가 한 번밖에 안 나타나요. 밝은 때가 한 번 나타나요. 네. 그 다음에 자, 얘는 관측자 시선 방향과 관측자 시선 방향과 행성 공전 궤도면과 관계 없어요. 자, 관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직이어도 관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보자. 자, 이게 지구야. 멀리 있는 별이 이게 배경별이에요. 네. 자, 이 배경별이 자, 그냥 있으면 이렇게 빛이 지구로 들어오지. 네. 자, 이거 봐. 방향이 이렇게 와야만 이런 방향으로만 와야 지구로 들어올 수 있지. 네. 자, 이쪽으로 진행한 빛은 절대 지구로 이렇게 꺾여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야. 네. 자, 그러니까 이때 밝기는 그냥 일정한 밝기로 측정이 돼. 네. 근데 이제 이 별 앞쪽으로 이제 가까운 별이 하나 지나간다고 해보자. 자, 이 방향으로 이렇게 별이 이걸 중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심별이 지나가. 그런데 중심별이 여기 있을 때가 가장 밝게 나타나. 가운데 있을 때. 네. 자, 그러면 왜 가장 밝으냐면 요 별빛은 이렇게 출발한 빛도 이렇게 중력을 받아서 지구로 들어올 수 있고 자, 이렇게 출발한 빛도 중력을 받아서 이렇게 지구로 들어올 수가 있어. 자, 빛이 두 개가 들어올 수 있지. 네. 그러면 빛의 한 방향으로 아까 저 앞에 별이 없을 때 이렇게 한 방향으로 오는 빛만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잖아. 네. 그러면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때가 가장 밝게 보여. 그래서 요 별이 여기에 있을 때부터 해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 때, 자, 요 가운데 있을 때가 가장 밝게 보이는 거야. 네. 배경별이 가장 밝다라는 얘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앞에 별이 있으니까 뒤에 별은 직접은 관측이 안 되잖아.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행성이 이렇게 오는 행성이 있다고 보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행성 때문에 이 빛의 밝기가 또 달라져. 어떤 형태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자, 이 그림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여기는 배경별 밝기고요. 자, 여기는 시간이고요. 여기는 중심별에 행성이 없을 때. 자, 행성이 없을 때 보면 밝기가 이렇게 매끈하게 이런 식으로 변해. 네. 자, 이때가 가장 밝게 보이는 때가 이때가 가운데 별이 지나갈 때야. 그런데
자, 여기도 역시 배경별 밝히고요. 자, 여기 시간일 때. 여기는 중심별에 행성이 있을 때야. 자, 그러면 이 밝기는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매끈하게 변하다가 이런 데서 뾰족하게 올라와요. 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행성 때문이란 얘기야. 네. 그래서 중심별에 행성이 존재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 그런데 얘는 지속적인 관찰을 해야만 알 수가 있어요. 네. 지속적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하늘만 쳐다볼 수 있나? 아니요. 그래서 발견수가 가장 작아요. 네. 발견수가 가장 적다. 알겠니? 네. 자, 이게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어. 자, 그 다음 직접 관찰이 있어요. 자, 네 번째 직접 관찰은 자, 별빛을 차단하여 관찰을 하는 거야. 근데 또 별이 너무 멀리 있으면은 자, 효과적이지 못해. 그 다음에 얘도 역시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자, 관측자 시선 방향하고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정 궤도면과는 궤도면과 관계가 없어요. 아무 때나 관측할 수가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야. 자, 여기에 별이 있어요. 별. 근데 여기에 지구가 있어. 근데 여기에 행성이 이렇게 돈다고 보자. 이렇게 수직으로 돈다. 네. 근데 지구에서 이 별을 보니까 별빛이 너무 밝아서 행성이 있는지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여기에 차단막, 이렇게 차단막을 세워요. 네. 차단막을 세우면 별빛은 지구에 들어올 수 없지. 네. 별빛은 지구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 여기서는. 근데, 자, 여기에 이제 행성들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별빛이 행성에 부딪힌 다음에 이렇게 지구로는 들어올 수가 있지. 네. 그러면, 저 별빛은 그냥은 절대 관측이 안 되는데, 주변에 행성이 있으면 관측될 수가 있잖아. 네. 이런 현상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직접 촬영을 할 수도 있어요. 됐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별에 행성이 있느냐, 없느냐, 행성의 유무를 살펴봤어. 자, 그래서 이렇게 행성이 존재하나라고 알아냈어. 그러면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봐봐. 자,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단 말이야.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잖아. 네. 그러면 지구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로 알아보자는 얘기야.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우리가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조건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 자, 쉽게 설명할 거야. 아주 다른 조건들 뭐 필요 없어. 자, 이거를 생명 가능지대라고 부르거든. 알겠니? 네. 자, 지구의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왜 존재? 음,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있어요. 네. 어, 떨어져 있다. 이게 1AU야, 1AU, 지구는. 자, 네. 만약에 현재보다 5% 가까워지잖아? 네. 자, 5% 가까워졌어. 가까워. 그러면 물이 뭘로 존재해? 수증기요.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 그러면, 이건 생명 가능 지대가 아닌 거야. 자, 또, 현재보다 15% 멀어지면, 고체 상태로. 물은 고체로 존재하죠. 얼음으로. 네. 춥잖아. 멀어졌으니까.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이해됐냐? 네. 자, 그 다음에 물의 특징은 물은 극성물질로 많은 물질을 잘 녹이고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어. 거긴 그냥 읽어봐. 알겠니? 물은 비열이 크므로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 물의 증발열이 크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 유리해요. 우리가 더우면은 땀이 나서 마르면서 열을 뺏어가지. 네. 그리고 물은 극성물질로 많은 물질을 잘 녹여 운반한다. 이런 건 읽어보란 말이야. 됐죠? 네. 자, 두 번째야. 두 번째는 뭐냐면 태양의 수명이 충분히 길다. 그래서 생명체가 지구에 살 수 있어요. 약 90억 년 중 지금 46억이에요, 나이가. 네. 지구의 나이도 46억, 태양의 나이도 46억. 그래서 태양계는 동시에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네. 그러면 태양의 수명이 충분히 길면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쉬운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죠. 자, 생명체가 출현한 후 진화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시간이 충분하다.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까지 지금 고등생물, 인간까지 진화할 수 있었다 이라는 얘기야. 네. 근데 만약에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네. 행성이 있다고 보잔 말이야. 네. 그러면 이 행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쉬우냐라고 할 때 잘 봐. 질량이 매우 크면은 별의 광도가 커지죠. 네. 자, 별의 강도가 크면은 생명 가능 지대는 어떻게 돼? 멀어져요. 지대는 멀어져요. 그 폭이 생명 가능 지대 폭이 더 넓어져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있지 생명체가 존재하기가 어려워. 왜?
자, 별의 질량이 크면은 별의 네, 진화 속도가 빠르겠죠. 네, 자, 진화 속도가 빠름으로 자, 진화 속도가 빨라서 별이 진화해버리면 거기에 있는 생명체가 탄생을 했어도 진화한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없어. 별이 이미 폭발을 하든지 죽어버린단 말이야. 블랙홀이 되든지. 네, 그래서 별의 진화 속도가 빠르므로 생명체 출현 후에 진화에 필요한 시간이 없어요. 진화에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질량이 매우 큰 별 주위를 도는 행성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작은 별은 매우 작은 별은 어떠냐? 자, 이것도 별의 강도가 작아요. 별의 강도가 작아 생명 가능 지대는 가까워지죠. 네, 별에 가까워지는 거야. 가능 지대는 가까워져. 가까워지고 폭이 가까워지고 그 폭의 넓이가 폭이라고 하자 그냥 그 폭이 좁아진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워지잖아. 그러면 중력을 크게 받아요. 네, 별과 행성이 가까워져. 자, 행성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아져 버려요. 네, 그럼 뭐가 사라지냐면 밤낮의 변화가 없어져요. 네, 낮은 곳은 계속 낮이야. 달처럼 변해. 지구에서 볼 때 달처럼. 낮은 곳은 계속 네, 낮이고 밤인 곳은 계속 밤이야. 그럼 낮은 곳은 햇빛을 그냥 별빛을 계속 받으니까 되게 온도가 높고 네, 별빛을 못 받는 곳은 계속 온도가 떨어져서 굉장히 낮아요. 네, 자, 이게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알겠니? 네, 자, 세 번째, 지구에는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있죠. 네, 대기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대기가 하는 역할은 그냥 읽어보면 돼. 자, 적절한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적절하게 자, 그 다음에 또 동식물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운석이 직접 충돌하는 걸 막아주고 태양으로부터 떨어지는 유해 자외선도 차단하고요. 맞니? 네, 네, 그게 이 대기의 역할이야. 그 다음에 자 위성인 달이 있죠. 네, 자 위성이 달이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자 기조력 자 뭐야 인력 일몰 썰물이 생겨요. 네, 자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아주 다양해져. 그 다음에 달이 있으므로 지구 자전 축 경사각이 안정되게 하는 게 달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있다. 그 얘기는 계절 변화가 있다라는 뜻이거든. 네, 계절의 변화가 생기면서 생태계가 또 다양해지지. 그 다음에
공정 궤도 이심률이 작다. 이런 거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읽어봐. 네. 자, 연교차가 작다는 얘기예요. 연교차 작다. 그래서 겨울에 너무 춥지도 않고 여름에 너무 덥지도 않으면은 생물이 잘 살기 좋겠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야. 그러면 가장 유리한 조건들. 그렇다면 어떤 행성에도 이러한 조건이 맞다면 그러면 거기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성에 존재하는 생명체 탐사까지 끝냈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 없어? 아직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더 넘겨봐. 이제 외부나 이렇게 나가네. 자, 외부나는 자, 첫 번째 허블의 외부나의 은하 분류가 나와요. 자, 허블의 은하의 분류는 모양에 따라 분류했어. 모양에 따라. 네. 자, 이 은하는 모양에 따라 분류한 것뿐이지 어떤 은하가 어떤 은하로 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네. 자, 어떻게 나눴냐면 자, 이렇게 나눴어요. 완전히 구형인 이 제로부터 해서 완전히 제일 납작하게 된 이 세븐, 이 7까지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중심에 이렇게 S0. S0는 안 나와. 요거까지를 우리는 타원은하라고 불러요. 네. 자, 그 다음에 중심에서 나선팔이 아주 많이 휘감겨 있고 중심도 되게 커. 자, 네. 이렇게 된 거를 SA 중심이 조금 작아져요. 그 다음에 이걸 SB 그 다음에 중심이 제일 작고 자 이걸 SC 이거를 정상 나선 은하라고 불러. 네. 그 다음 자 중심에서 막대처럼 나오고 이 막대에서 나선팔이 굉장히 많이 휘감겨 있을 때 이거를 SBA 중심이 좀 작아지고 막대 있고요. 자 SB의 B 그 다음에 중심이 제일 작고 막대가 있고 SB의 C형 그 다음 불규칙 음악 자 요거는 막대 나선 은하 자요 분류가 허블의 은하의 분류야. 네. 별거 없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우면 돼요. 이 세 가지만 배우면 돼. 자 첫 번째 타원 은하 자 타원 은하의 특징은 있지. 얘네는 늙은 별 붉은 별이 많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네는 성간 물질이 거의 없어. 네. 별에 탄생이 없어요. 거의 없다.
그 다음에 납작한 정도로, 자, 납작한 정도에 따라 이 제로부터 이 세분까지 분류를 해. 자, 이게 타원 은하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선 은하. 자, 나선 은하는 은하 중 숫자가 가장 많죠. 네. 나선 은하가 가장 많다. 그리고 막대 유무화. 자, 막대 유무에 따라 정상 나선과 막대 나선으로 분류를 하고, 자, 중심 크기와 나선 팔의 감긴 형태에 따라서, 자, 선생님 그냥 이거 말로는 안 외우고 이 그림으로 그냥 외운 거거든. A, B, C형으로 분류죠. 그 다음에 나선 팔에서는 네. 성간 물질이 많아요. 네. 별이 탄생하기도 하죠. 맞니? 네. 자, 중심은 붉은 별, 붉은색이 붉은 별이 많다. 그래서 중심에서는 별의 탄생이 거의 없죠. 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붉은치기로. 자, 붉은치기 모양이 붉은치기야. 모양이 붉은치하여 RR로 표시를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불규칙은하는 자, 성간 물질이 많아요. 네. 별이 생성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푸른 별, 젊은 별이 많아요. 자, 이렇게 외우면은 허블의 은하블루 끝났어요. 네. 자, 여기서 어려운 거 있냐? 아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거 꼭 다 됐고 이제 특이은하만 배우면 돼. 특이은하는 허블의 분류에 안 들어가요. 네. 자, 특이은하 제일 먼저 첫 번째. 자, 전파은하. 자, 전파은하는 자, 전파를 엄청나게 발생을 해요. 네. 자, 거기에서 보면 일반 은하보다 수백만 배 이상의 전파. 일반 은하보다 수십에서 수백만 배 이상의 전파를 발생한다. 자, 그럴 때 이게 중요해. 자, 가시광 영역에서 관찰을 하면, 자, 가시광 영역에서는 무슨 은하처럼 보여? 시각 영역에서, 어, 타원 은하로 관찰이 돼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자, 가시광 영역에서 관찰을 해보면 타원 은하처럼 보이는데, 얘는 전파로 관측 시, 자, 강한 전파를 내는 로브와 또 중심과 로브를 잇는
Z가 관찰이 돼요. 네. 그러면 Z는 뭐냐, Z. 물질이나 에너지 흐름을 Z라고 하거든. 네. 그리고 전파 하나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 것으로 추정돼요? 블랙홀이요.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는 어떠냐면 이렇게 로브가 있고 여기 중심이 있고 여기에서 이 두 개를 잇는 이런 Z가 있고요. 이게 중심 핵이고요. 양쪽에 로브. 이렇게 관측이 된다는 얘기야. 네. 자, 이게 전파 하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세이퍼트나 매우 넓은 범위에 방출선이 나타나요. 네. 자, 그래서 매우 넓은 범위의 방출선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파장값이 굉장히 넓은 데서 이렇게 계속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세이퍼트 은하는 자, 두 번째 가시광 영역에서 자, 가시광 영역에서는 무슨 은하처럼 관측이 돼요? 나선 은하요. 나선 은하처럼 관측이 돼요. 이거 외워야 돼. 네. 그리고 중심의 광도가 전체 광도에 비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중심 광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얘도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퀘이사. 자, 퀘이사는 멀리 있어. 별처럼 보이지만 얘는 은하예요, 은하. 하나의 네. 별처럼 보이지만 은하란 말이야. 자, 그리고 이 퀘이사는 있지. 자, 어떠냐면 후퇴 속도가 매우 크게 관측이 돼요. 자, 즉 후퇴 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멀리 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네. 적색 편의 값이 크다. 그리고 얘도 있지. 중심 광도가 매우 커요. 전체 광도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중심 광도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 알겠니? 네. 은하 전체에 대한 광도가 세이퍼트 은하보다 중심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얘도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그림도 나와 있지. 네. 네, 그거 그림까지 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충돌 은하. 자, 충돌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자, 이건 특이은하야. 특이해, 특이. 그리고 얘네는 네. 청색 편이가 일어나죠. 유일하지. 네. 접근하니까. 아, 그런데 네. 별끼리의 충돌은 있어, 없어? 없어요. 별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별 하나 생기고 할 때 또 하나의 별이 생기려면 근처에 가까운 곳에서 안 생겨. 성간물질이 그만큼 많이 모여야 되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다 보니까 별 간의 충돌은 없지만, 자, 성간물질의 충돌은 있을 수 있죠. 네. 충돌로 별이 생성되기도 해요. 자,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다.